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몸에서 쥐가 자주 일어나고, 경련이 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빈혈, 어지러움증. 그러면 우리가 이 빈혈과 어지러움증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가 사람이 혈액이 이 빈혈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어지러움증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혈구들이 적혈구, 백혈구, 요것이 45%가 혈장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붙어버렸어.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혈구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떨어져서 제각기 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붙어버렸어요. 이게 붙은 거는 뭐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붙었단 말이에요. 나쁜 이 콜레스테롤이 다 이걸 붙어버렸어. 그러면 이 적혈구가 활동의 기능이 중지됐을 때는 반드시 빈혈, 어지러움증, 또가 뭐가 와요? 쥐가 나고 얼굴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우리 혈장 속에 생명의 씨, 리퀴드맥, 생명의 리퀴드맥이 결핍돼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액이 55%인데 이게 맹물이에요. 피가. 근데 여기에 7대 영양소가 생명의 C, 시나리오. 이 생명의 C가 여기 속에 1.0%라는 농도가 있으면은 빈혈, 어지러움증, 이 적혈구가 다 제 기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제 기능을 나타내는 이것은 뭐냐면 리퀴드맥 속에 있는 HDL. 그러면 이것이 없애버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이 혈장 속에 품고만 있어준다면은 우리는 빈혈이나 어지러움증, 쥐나 경련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양 대사가 우리 몸에서 만들지를 못하면 빈혈이 오죠. 그러면 영양 대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혈구들이 30%가 우리 혈장 속에 들어 있어요. 이번에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생중계하는 걸 봤죠. 자, 그 우주에는요, 그 사람 키가 3cm나 자라고 얼굴이 뚱뚱 부었잖아요. 이 다리에 피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렇게 무중력 상태, 이 적혈구가 붕 뜬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오고 두통이 오고 야단났잖아요. 이소연 씨가요. 그러면 이 혈구들이 지금 제 기능 상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붙어 있으면 LDL이 붙어 있는 거고, 따로 떨어 있으면 HDL이 붙어 있는 거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HDL을 섭취를 해줘야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백혈구가 Y 브라드 컬프솔 아닙니까? 이 백혈구가 한 마리가 보통 70마리 세균을 잡아먹어요. 근데 한 마리가 한 7, 8마리밖에 못 잡아먹으면 빈혈이 와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혈장에 생명의 리퀴드맥이 1.0% 모자랐을 경우에는 백혈구, 적혈구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적혈구는 뭐예요? 신진대사를 하죠. 영양분을 날라다 주고 또 배설을 100% 도와줘야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배설도 안 되고 섭취도 안 되니까 빈혈, 어지러움증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지러움증 오는 사람은 앉았다 일어나면 별이 뜨죠. 여러분 별이 보여요? 그 어지럼증 있는 사람은 보이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일사병, 햇볕에 있다가 팍 쓰러지는 사람, 다 이것이 우리 피가 나빠서. 그 다음에 몸이 찬 사람한테 이런 증상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이 있습니다. 이 간 속에 빈혈이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디에 빈혈이 와? 뼈 속에, 이게 이 뼈 속에 빈혈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간 속에 빈혈이 왔다면 뭐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간에 축적이 됐다. 간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지러움증 빈혈에도 간에 LDL 콜레스테롤이 많다. 혈액 속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많다. 영양 대사가 안 되니까 불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영양 대사를 시키는 것은 생명의 리퀴드맥 HDL을 우리는 섭취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비 상태, 뇌졸중, 간경화, 골다공증 이러한 병을 동맥경화 같은 이런 병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빈혈이다. 어지럼증이 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무기력해진 상태를 우리가 오면은 이거 내 생명의 리퀴드맥이 내 몸속에 일정 공포가 없구나. 빨리 해서 이것을 물에 타서 리퀴드맥을 섭취해주면요. 이 HDL, LDL이 점점 제거되면 HDL이 혈관 속에 움직이면서 간 경화 왔던 거, 골다공증이 왔던 걸 전부 풀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리퀴드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빈혈이 있는 사람은 체온이 내려갑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근육에 힘이 없죠. 또 손발이 저리죠. 손발이 막 떨죠. 이 파킨슨병이나 또는 뇌졸중, 동맥경화 이런 병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처방을 하자면 어떻게 처방을 하냐? 자, 빈혈 어지럼증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방하냐? 이 혈장 맹물 속에 우리가 미네랄 21종과 비타민과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질, 섬유질, 베타, 카로틴 성분을 7대 영양소를 생명의 액시나리오를 우리가 첨가해 줘야만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혈구 숫자도 올라가야 되겠죠. 백혈구도 정상, 적혈구도 정상, 또 혈장의 미네랄 농도도 정상. 그렇게 바꿔줘야만이 빈혈, 어지럼증, 골다공증, 동맥경화 또는 이 간의 경화 온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에 빈혈이 온 사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빈혈이 오면 냉기가 오니까 누가 찾아들어요? 간염이 찾아들어오겠죠? 그거 누가 찾아요? 간 경화가 오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암이 오잖아요. 여기 뼛속에 빈혈이 온 사람은 골다공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척추염증이 와요. 뼈암도 찾아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빈혈 어지럼증에부터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40세 된 남자분을 한번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이 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항생제를 많이 먹었어요. 폐균을 죽이려고. 근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폐를 3분의 1쪽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 의사가. 그래서 있는데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에 폐 내성균이 생기니까 빈혈이 와가지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살아가는 지 2년 만에 앉아보다가 일어나니까 별이 뜨고요.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항상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산에 가면 청미래 넝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뿌리를 캐가지고 거기다가 청미래 넝쿨이라는 것은 그 해독작용을 해요. 그 폐균이 내는 그동안 약독 이것을 씻으려고 청미래 넝쿨에다가 삶아가지고 우리 미네랄을 타가지고 그것을 섭취를 하니까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빈혈이 없어져요. 빈혈이 없어졌다면 LDL 콜레스테롤이 먼저 제거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네랄하고 뭐고 쌈이 붙었어요. 에? 폐기하고 쌈이 붙었잖아요. 쌈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균해가지고 이분이 또 생명의 리퀴드맥을 알아가지고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마도 사과에다 뿌려 먹고 또 물에다가 뿌려서 하루에 3차례, 4차례 먹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혈구들을 검사하니까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수파 검사하니까 놀랍게도 수치가 잔뜩 올라가요. 3,200이었었는데요. 4,000, 5,000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혈장 속에 생명의 씨, 이 씨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중결합을 한 거예요. 자, 리퀴드맥하고 사과하고 뿌려서 먹어 이중결합이죠. 물에다가 리퀴드맥 뿌려서 이중결합이죠. 또 밥에도 청밀의 넝쿨하고 미네랄하고 섞은 파우더에다가 밥을 비벼 먹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당반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당반사라는 건 간이 빈혈이 오니까 활동이 중지된 거죠. 이게 당반사예요. 당반사가 오면 뭐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이 속에 축적되니까 당반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LDL이 많은 사람은 당반사가 옵니다. 당반사라는 건 낫워킹이죠. 이게 풀리고 콜레스테롤이 붙으니까 어떻게 막 간이 다시 워킹하는 거예요. 또 폐가 이 사람이 막 워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씨, 리퀴드맥 섭취하고서 폐가 3분의 1 닳아서 없어졌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렸던 병을 치료한 예가 있어요. 그럼 폐균이 파먹던 내성균, 항생제로도 고치지 못한 이 폐균을 말해 뭘로 이겼어요? 미네랄 치료법으로 해서 이분이 폐균에서 사형 선고였던 받았던 분이 승리하고 말았어요. 근데 숨 쉬는데도 불편 없고 걷는데도 불편 없고 뛰는데도 불편 없고 앉았다 일어서는데도 빈혈 하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잊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은 그 40대 남자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독도를 몰아내는 게 이 청밀의 넝쿨이구나. 그리고 이 폐균하고 항생제로 못 고치는 이 폐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리퀴드맥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21종이로구나.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의학 연구가로서 또 원장으로서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이런 경험을 가지니까 상당히 이제 치료하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스트레스, 빈혈, 어지럼증 증세, 간염, 지방간은 고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의 리퀴드맥으로 혈장을 치료하면은 거의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해양 바다의 미네랄, 이 미네랄은 간염, 폐균하고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간균, 간염, 균이죠. 바이러스 균이죠. 또 뭐균? 폐균. 이거 싸울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리퀴드맥이다. 또 빈혈과 어지럼증을 싸울 수 있는 것도 역시 생명의 리퀴드맥이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